그 시절에 우리 광부들이 참여했던 그 시절에 이곳에는 이막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다 각자 꿈을 안고 이곳에 와서 다른 거는 다 풀어갈 수 있어. 열심히 해서 돈도 모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리움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하고 위안받는 것이 바로 밥상이. 있잖아. 여기 신김치를 이렇게 넣어줘. 끊임없이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밥상에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관문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한식을 알리기 위해 참가했던 음식 시연회 이후 13년 만에 독일 방문입니다. 그때 차분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자유롭고 활기가 넘치는군요. 최근 독일에 부쩍 늘었다는 이방인의 영향일까요? 지난 10년간 일자리를 찾아온 동유럽 이민자에 3년 전엔 중동 난민 100만 명까지 받아들였다지요. 그 변화가 한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소스가 듬뿍 올라가는 동유럽 음식에 터키 케밥과 중국의 면 요리까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통합은 위장을 통해 이뤄진다는 독일 속담처럼 이방인들도 음식을 통해 통합을 이뤄가고 있나 봅니다. 다양한 음식과 인종이 녹아든 용광로, 독일에는 3만 명의 한인들도 살고 있는데요. 고국을 떠난 한인들은 독일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 어떤 식문화를 새롭게 꽃피웠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 봅니다. 교민 3,000명이 모여 사는 함부르크. 이곳에 독특한 요리를 하는 한인이 있다고 해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 우리 에이미예요. 에이미. 33년 전 독일로 이민 온 박미석 씨. 들어가실까요? 예. 독일인인 남편 우베와 한독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서 들어오세요. 교수인 남편을 따라 이곳저곳 떠돌며 살다 이 집에 정착한 지는 18년 됐답니다.
지금 애들이 넷이거든요. 근데 큰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네. 둘째는 독일, 셋째 분당 처병원에서 낳고 넷째는 여기서 낳고 얘들 글로벌하네. 다 다른 나라에서 낳고. 그러니까. 우리 대령, 로돌프 대령, 민들레, 우리 막내 민들레, 범형, 그리고 순영. 독일 이름은 레오, 에노, 리사, 로돌프. 제독 한인 1.5세대인 박미석 씨. 80년대엔 가족의 초청이나 결혼 이주로 독일에 오는 이들이 많았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데 그때 큰언니가 독일에 간호사로 오셔서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초청으로 독일에 왔어요. 그때 85년도에 한국 살기가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이제 미래에 대한 호기심, 뭐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말 한마디 모르고 시작했던 독일 생활. 처음엔 이름도 몰랐던 독일 과일을 이젠 직접 키워서 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자두가 여기 우리나라에는 없거든. 이게 말려서도 먹거든요. 네. 말린 거. 그래도 좀 잼도 먹고 사과도 찌고 그냥 먹기도 하는데 뭐 옆집 다 나눠주고 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빵도 찌고 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맛보세요. 네. 맛 좀 보세요. 맛 봤어요. 한번 이렇게 열고 되게 달아요. 올해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과일 맛이 참 맛있어요. Sehr gut, ne? 독일 자두 플라우메. 과즙이 풍부하고 아주 달콤하네요. 박미석 씨는 정원에 독일 과일뿐 아니라 한국의 풍경도 옮겨놨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먹지 않는 깻잎이 여긴 풍성합니다. 들깨를 항상 심어. 아버지 생각, 고향 생각. 그다음에 그 들깨 심어서 또 깻잎, 그러니까 고기도 따먹고. 이런 버섯도 꽈리꽃을. 이제 돌나물. 전나물은 조금 은박지 쌓아서 그 집어 던졌는데 그냥 이렇게 번져. 이제 잘 퍼지고. 고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박미석 씨가 요리 솜씨를 보여주겠다는군요. 독일에서는 거의 집에서 해 먹어요. 귀한 손님일수록 집에 초대하고. 독일인과 가족이 되자 그들 문화를 이해하고 독일 요리도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이게 독일 전통 음식, 저기 남부지방에 슈페틀레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걸 사주시더라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손수 배운 요리. 압출기로 면을 뽑아 바로 삶아내는 슈페츠레입니다. 고기와 곁들여 먹는 반찬 같은 국수인데요. 지금이야 흔하지만 아시아 식재료 하나 구하기가 어렵던 시절. 독일 요리를 배울수록 한국 음식이 그렇게 간절해지더랍니다. 조금 푹 해서 여기다 고기가 흐물흐물해야 돼. 처음 초창기에 독일 갔을 때는 음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독일 음식이 안 맞아. 그때는 식자재 구하기 참 힘들었고 고춧가루 뭐 이런 거 한국 식품점에 큰 도시에만 있으니까 참 힘들었거든요. 고춧가루가 없어가지고 그 파프리카 가루가 있어요. 매운 거 그거를 해서 먹기도 했어요. 근데 한국 맛이 그렇게 안 나죠. 어떻게든 한국 맛을 내려던 박미석 씨의 실험은 독특한 레시피를 창조했는데요. 시작은 독일의 고기 요리 롤라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삼겹살을 넣으면은 얇게 편 소고기에 겨자를 바르고 베이컨을 올립니다. 그리고 더해지는 박미석 씨만의 활용점정, 김치입니다. 신김치를 이렇게 넣어줘. 뭔가 독일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뭔가 빠진 느낌? 한국 밥상에는 여러 가지의 김치, 뭐 장아찌, 뭐 이런 매콤하고
짭짤하고 이런 맛. 그게 그리워가지고 여기다 김치를 넣으니까 맛있기도 하고 느끼한 음식이 또 매콤하니까 얼큰하기도 하고 병영에서 너무 재밌어요. 이거 김밥 싸는 것 같잖아요, 그죠? 타향에서의 외롭고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고 독일 전통 요리에 강렬한 고향의 맛을 입혔습니다. 안 나온다 이 저 속에 들은 게. 단단히 여민 고기말이는 한 차례 굽고 닭 육수에 넣어 팔팔 끓여줍니다. 여기에 토마토 소스를 넣어 풍미를 더하는데요. 요리를 연구하며 먹는 방법까지 한국식으로 바꾸는 그녀만의 노하우도 생겼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충청도에 살면서 항상 저녁이나 밥 먹을 때 국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국물도 넉넉하게 많이 해요. 우리 애들도 밥 위에다 아니면은 그 슈페칠레 국수에다가 국물을 이렇게 얹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30여 년간 두 나라의 식문화가 섞이며 박미석 씨의 레시피도 늘어갔습니다. 넣고 이제 푹 끓이면 돼. 김치찌개 할 때 소세지를 넣고 끓인다든가 독일 거나 한국 거나 이렇게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었어요. 그냥 독일 음식 먹어도 되는데 그 한국 음식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그 땡겨요. 김치처럼 잘 익은 그리움의 음식, 고기조림 롤라덴과 김치를 넣은 스튜 굴라시. 여기엔 치열하게 독일을 살아내야 했던 그녀의 삶이 담긴 듯합니다. 요리를 마친 박미석 씨. 어디를 그리 급히 가나 했더니 손님들이 밥 해먹고 다 하네. 진장이 없으니까 손님들이 다. 5분 거리의 한인 민박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설거지 다 하시고 여기 진장 제가 손님 같아요. 네, 지인이신 것 같고. 식사하셨어요? 다 드셨어요? 그렇죠. 박미석 씨는 민박집과 유학생 기숙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푸짐한 밥과 김치를 먹을 수 있어 한인들 사이에서 꽤 이름난 곳입니다. 민박 10년은 넘었어요. 다니다 보면은 한국 음식 먹기가 힘들잖아요. 식당도 드물고 그다음에 한국 식당이 있어도 비싸서 못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얘는 해외에 있는 한국 식당이 드물고 재료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10년간 매일 챙겨온 아침밥. 한국 음식을 나누는 일이 박미석 씨에겐 외로움을 덜어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 집 떠나 고생하는 유학생들이 그 옛날 제 모습 같아 이 일을 시작했다는 미석 씨. 그 짠한 사연에 이번엔 제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게 봄에 먹는데 지금 먹어도 상관. 독일 땅에 튼튼히 뿌리내린 돌나물과 민들레. 강한 생명력을 지닌 이 나물들은 독일에서 살아온 한인들을 닮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습성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저력이 아닌가 싶어요. 디아스포라를 꼭 닮은 이 나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는 밥상을 차려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이 최고의 식재료인 법이지요. 정원에서 바로 따온 채소는 깨끗이 씻어주고 살짝 데칩니다. 살균도 되고 질긴 나물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잣으로 고소함을 더한 명아주, 쓴바귀, 민들레 세 가지를 섞은 나물 무침. 독일의 식탁에선 보기 힘든 나물 요리입니다. Wo willst du mal probieren? Einmal? 독일인인 박미석 씨 남편. 잡초인 줄 알았다는 나물을 한 입 맛보는데요.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Gut, 맛있어요. Hände an. 올리브 오일과 된장 풍미를 더한 요리가 다행히 독일인 입맛에도 나쁘지 않나 봅니다. 이번엔 고향의 내음이 독일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찬바람 불면 된장찌개 생각이 난다는 미석 씨를 위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마지막으로 독일 사과를 넣은 소고기 요리까지 완성됐으니 이제 식탁을 멋지게 꾸밀 차례입니다. 요리와 잘 어울리는 장식으로 자연에서 얻은 나무와 꽃말한 것도 없겠죠. 박미석 씨가 키운 독일과 한국의 열매들로 디아스포라의 식탁을 꾸며봅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이용해요. 크리스마스 때나. 어느새 모여 구경 중인 유학생들. 이들의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줄 요리들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강한 생명력이 담긴 나물 무침과 소고기 구이. 두부를 으깨 넣고 된장 양념을 한 돌나물에 독일과 한국의 맛이 더해진 미석 씨의 독창적인 요리까지. 독일식으로 와인까지 곁들여주면 이제 음식을 즐길 차례입니다. 식구들과 유학생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남들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외로움은 돌보지 못했을 박미석 씨에게 먼저 한 그릇. 누가 이렇게 해주는 밥 먹는 게 정말 행복해. 계속 해주. 나는 항상 학생들 해주지, 민 박사님 해주시, 살 때 챙기지. 그러니까 누가 우리 부엌에 와서 내가 먹을 밥을 해주니까 우리 항공이에요, 항공. 멀리 고국을 떠나오고서 더 크게 느껴지는 우리 음식의 힘. 된장국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나도 고마워. 아, 제 특별한 손님 오셔서 누군가에겐 따뜻한 마음이 담긴 위로를, 누군가에겐 새로운 맛의 경험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새로운 맛에 너무 맛있대. 감동. Guten Appetit. 그리고 맛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나도 하고 된장국이 제일 맛있는 거. 독일 와서 좀 됐는데 된장국이 먹고 싶었는데 이래서 좀 맛있는 된장국이었고 한국에서 먹던 그런 맛이어가지고 좋아요. 없어요, 숟가락. 하나의 끈이요, 끈. 보이지 않는 끈. 꼭 잡고 있어야 되고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게 음식이고, 나만 외톨이가 됐구나라는 그 심정에 대한 끈을 연결해 주는 게 음식이에요. 이곳엔 박미석 씨에 앞서 독일에 온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독일 탄광에 손님 노동자로 왔던 한국 광부들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라인강이 기적이라는 독일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독일이 전쟁이 끝나고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이제 제3세계 노동력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뭐 그중에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일본도 탄광 광부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이곳에. 그 사람들은 다 각자 꿈을 안고 이곳에 와서 땅 속에 들어가서 염탄을 석탄을 캐내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지. 6, 70년대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 오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외 이민. 독일에 온 8,000명의 한국 광부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하 1,000m 막장에서 단가루와 차별을 견뎌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새롭게 찾고 구축해서 지켜내 왔던 것 또한 그 하나의 음식이 아니었나. 파독 광부들 중엔 이곳에 정착한 이들도 많은데요. 그중 한 분을 만나러 독일의 어느 한의원에 왔습니다. 고국을 떠나온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광부 출신의 김재승 씨. 석탄을 캐던 손으로 침을 놓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So, die können das versuchen aufzustellen, so. Stehen auch. 환자 10명 중 9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독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한의사랍니다. Ja, Sie können mal auch zu Hause üben, dann machen die das mal. 한의원에서 함께 일하는 부인 임지원 씨도 파독 간호사 출신. 그 옛날 이들에겐 독일에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대 때 이렇게 독일 광부로 온 이유가 단 하나뿐이 없잖아요. 못 살아서 우리 가족들 못 사는 가족들을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 하겠다는 그런 목심 하나였었는데 제가 원래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고 여동생이 이제 6이고 그러는데 그때 외아들은 사실 월남도 안 가는데 이제 월남 또 갔다 와가지고 24살 때 여기 오게 됐죠. 한국 국민 소득이 $100 수준이었을 무렵 7, 8배의 월급을 준다는 말에 칠남매의 장남은 8,000km를 건너 독일로 왔습니다. 당시 광부로 함께 왔던 청년들의 인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이라고 그네. 감사합니다. 나가야 되면은 시간 없으신데 또 오셨네. 본인 그 고향 형님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형님 동생하고 저하고 시골에 중학교 동기 동창. 장모님은 커피 안 드시고 다 조금씩 커피 마셨어요. 이런 쌤빵으로. 응, 그랬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모임마다 빠지지 않는 건 역시 인생에서 가장 고단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000m니까 한 5분 정도 내려가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마다 내려오면 아 이제 살았다. 다시 올라오면 아 살았다. 우리가 일한 데는 2,000m까지 냈어. 2000m. 야, 그러니까 4층까지 있었는데 맨 밑이 2,000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면은 열이 나가지고서 옷을 입고 일을 못해요. 다음에 죽으면. 아 한국도 생각 많이 났죠. 많이 나지. 왜냐면은 귀찮으니까 피곤한 어린이가 그냥 그 저기 뭐 통닭 그 푸딩 거 가서 사서 먹고 계속 밥은 뭐 그 당시 그 71년도에는 뭐 배추 같은 그런 게 좀 귀했어요. 김치도 없는 거 뭐. 그러니까 독일도 뭐냐 그 카베추라고 이렇게 둥그런 거 그걸 썰어가지고 김치 담아 먹고 맛도 없지만
형이도 그랬고. 오랜만에 추억의 요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료는 양배추를 식초로 절여 만든 사우어크라우트. 밑에 사워크라우트는 깨죽 짜서 이것도 그냥 양배추처럼 그때처럼 사우어크라우트를 물에 헹구고 고춧가루에 버무려 묵은지 비슷한 맛을 내는데요. 김치를 대신해준 고마운 음식이었답니다. 독일 동료들이 좋아해 나눠 먹었다는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안 맞네요. 광부들은 돼지 비계가 탄가루를 제거해 준다고 해 참 부지런히도 먹었다지요. 이 돼지 족발은 살기 위해 먹었던 참으로 절실한 음식이었습니다. (50년) 전 그때처럼 독일 재료로 요리한 한식 밥상이 차려집니다. 타향살이에 서러움을 달래주던 요리들. 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먹었던 음식. 그걸 이제 흉내 내보고 싶고 흉내 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음식을 결국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식구들이 즐겨서 먹었던 음식들 그런 거 이제 자꾸 이제 연습하면서 먹게 되고 뭐 어머니들 음식은 당연히 정말 잊을 수 없는 음식들이고 그러죠. 건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독일 음식으로 흉내냈던 어머니의 맛. 이것마저 없었다면 그 고된 시절을 어찌 견뎠겠습니까? 이건 그냥 요즘에도 먹을 수 있나? 배추김치. 왜 먹을 수 없지는 않지. 디아스포라의 버팀목이었던 음식들은 또 다른 추억의 맛이 되었습니다. 같은 추억을 가진 또 다른 간호사 출신의 한인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요. 오래 기다리시다. 독일 간호사로 일하다 지금은 서예를 가르친다는 함양분 씨. 집도 아담하게 있고. 오래된 독일 마당 곳곳에는 한국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런 망 있잖아요. 그 울타리. 네. 아주까리 아세요? 아주까리 이것 좀 봐봐요. 아니 까마중. 예, 까마주. 까마중 보셨어요? 여기서 까마중이다. 네. 이거 봐요. 신기하지? 여기서 까마중이다. 우리네 가을 들녘에서 보던 까마중.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분은 함양분 씨의 남편 피터인데요. Guten Tag. Sehen alle so durstig aus, 맥주? 너 맥주? 처음 만났는데도 농담이 통할 만큼 가깝게 느껴집니다. 건강하시죠? 네, 좀 건강한 편이에요. 네.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편인데 조금 이제 많이 그릇이 쇠약해졌지. 네. 그래도 잔디값.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독일인 피터. 한국 전쟁이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국에 관심이 많았다지요. 덕분에 한국인 아내를 만나 한독 가정을 꾸렸습니다. 독일에 이제 오셔서 사신 지가 71년 들어왔으니까 이제 47년 됐죠. 71년 돼. 이렇게 아래에서 뭐 둘째 한국보다 독일에서 산 세월이 길어졌지만 독일에 막 왔을 때가 생생하다는 함양분 씨. 입을 다 먹고 첫 직장인 병원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Und dort ist das Landeskrankenhaus Heidinghafen. Dort waren die Koreanerinnen in einem Haus im 4. Stock, glaube ich, wo sie alle auf einem Flur wohnten. Und dort habe ich auch meine Frau kennengelernt. 우연히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는데 이 간호원들은 여기 독일에 간호사로 독일에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광고를 봤어요. 여자들의 대학 진학이 힘들던 시절 공부가 하고 싶던 당찬소녀 함양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독일에 왔습니다. 허나 다향에서의 간호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죠. 한국에는 간호원들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환자 몸 씻기고 뭐 소변 대변 다 닦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안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는 간호는 무조건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환자도 이렇게 뭐 움직이지 못하면은 씻어야 되고 뭐 대변 저기 하면 그런 것도 다 그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독일인이 꺼려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눈물도 여러 번 쏟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위로해준 건 한국에서 보내준 음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멸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봐요. 이거 다 한국에서 오는데 이런 거 오징어 다 이런 게 다 김 이런 거. 우리 유산처럼 물려받은 고향 음식을 떠올리며 요리를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부엌에 이렇게 불 떼서 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다 패고 나서 거기 이제 아궁이에 그 불 그게 이제 있으면 거기다 감자를 이만한 것 정도로 집어넣고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독일에 와서 감자가 되게 반가웠겠어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감자는 참 이렇게 좋아해요. 아직도 감자 하면 고향집 아궁이부터 떠오른다는 함양분 씨. 이번엔 독일에서 즐겨 먹는 연어 스테이크를 만드는데요. 그런데 버터가 아니라 간장 양념을 올리는군요. 한국에 어렸을 때 이렇게 조림하면 생선 조림하는 것 같듯이 그렇게 해서 해먹으니까 그게 좀 너무 맛있대요. 할머니가 해주던 고등어 조림의 짭조름한 그 냄새, 그 맛 그대로랍니다. 여기에는 할머니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엄마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지금 나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어렸을 때 먹었던 게 그렇게 그리워지고 그게 그 맛이 이렇게 자꾸 맛이 생각이 나요.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 이게 처음에 여기 독일 왔을 때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냥 한국 뭐 김치 외에는 이렇게 한국 음식 별로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이제 독일 음식도 맛있었고 뭐 샐러드로 했는 김치 대신이라 그것도 맛있고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세월이 갈수록 그리움은 왜 짙어져만 가는 걸까요? 요즘 따라 식탁 위에 어릴 적 먹던 음식들을 더 올리게 된답니다. 독일 채소로 담근 김치와 어머니 방식 그대로 만든 깻잎 장아찌까지 함양분 씨가 먹고 자란 고향의 맛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간장 향이 감도는 연어 스테이크. 천천히 음미해봤습니다. 샐러드. 전통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자기 고향을 표현하고 그걸 먹고 있는 그 끊임없이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밥상에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내내 그리운 고향을 밥상에 담으며 타향에서의 숱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립다 보면은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게 참 너무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다시 옛 시절 어렸을 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동심으로. 네.
타임머신처럼 옛날로 데려가줄 그리움의 맛은 앞으로도 진하게 숙성되어 갈 겁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쌓여가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새겨진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맛의 기억,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이번엔 맛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조금 특별한 디아스포라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독일의 한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종류가 1000가지도 넘는다는 독일 소시지. 익숙한 해산물도 눈에 들어오네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와 달리 독일에선 해산물이 귀하고 비싸다는군요. 고심 끝에 선택한 건 싱싱한 참치. 우리가 가능하면 요 배 쪽으로 1km만 좀 줄 수 있겠냐고. 이게 지방이 많아서 이게 좋아하거든. 뱃살이 최고지. 이렇게 공들여 준비 중인 만찬의 주인공은 어떤 사연을 가진 이들일까요? 프랑크푸르트에 자리한 아담한 아파트. 대기업 사원으로 일하는 36살 청년 김정빈 씨의 집인데요.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이 한인 청년의 부모님은 독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한판입니다. 저는 입양입니다. 1985년에 독일에 왔어요. Also ich komme aus, beziehungsweise ich wurde in Mokpo gefunden, schon in Namdo. Ich denke aber, dass ich gar nicht aus Mokpo, der Stadt, direkt komme, sondern von der Insel vor Mokpo, weil ich dort 1985 am Fährterminal gefunden wurde. Deswegen denke ich, dass meine Eltern mich von den Inseln nach Mokpo in die nächste größere Stadt gebracht haben und ich dann dort irgendwie gefunden wurde. 한 해 수천 명씩 해외 입양을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입양인만 약 2,000명. 정빈 씨는 그중 한 명인데요. 세 살부터 독일 가정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독일 문화와 독일어가 더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외로 한국의 흔적은 냉장고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문을 열자 눈에 띄는 커다란 병 속에 김치. Sehr deutsch, teilweise auch sehr koreanisch. Ich habe immer etwas Kimchi in meinem Kühlschrank, weil ich das sehr gerne esse. Und ich habe aber auch Soju, immer etwas zum Trinken, aber dann auch sehr deutsche Sachen wie. 언제부터 한국 음식을 먹었을까요? Früher ich auch. Ich weiß noch, mein allererstes Bibimbap, das ich gegessen habe. Das war 2015 in Seoul. Und es war irgendwie, als wäre ein Teil, was immer gefehlt hat, von mir zurückgekommen. War sehr, sehr glücklich über dieses Bibimbap und grenzt seitdem auf immer wieder Bibimbap essen und koreanisches Essen. 음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정빈 씨. 3년간 5번이나 한국을 오갔습니다. 최근엔 베란다에 한국식 텃밭까지 꾸렸는데요. 한식을 먹고 한국 사람과 어울릴수록
핏줄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Es wäre trotzdem schön, sie zu finden, einfach zu zeigen, dass aus mir ganz gut in Deutschland etwas geworden ist, dass sie sich keine Sorgen machen müssen, dass ich gut aufgewachsen bin. Wer werden, also das würde mich sehr interessieren, einfach, wer bin ich und wie ist meine Familie. 프랑크푸르트에서 4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라인 강변의 도시 안더나흐. 이곳에 김정빈 씨의 친구 사라가 살고 있습니다. 일터로 향하는 그녀를 따라가 봤는데요. 사라가 도착한 곳은 간판에 한국어가 적힌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사라는 17년 전부터 아시아 요리를 전문으로 해온 셰프인데요.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들 중 한 명으로 1년 전 미쉐린 별을 받은 따끈따끈한 스타 요리사입니다. Weiß ich nicht, dann bist du halt vom Nachschuss, dann ist kein. Ja, das ist sehr gut. 그리고 그녀 역시 김정빈 씨처럼 독일 부모님에게 입양된 한인입니다. 3살 때 입양돼 기억조차 없는 고향. 그러나 사라에게 한국은 늘 그리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Ich bin ja in Südkorea geboren und bin mit 1,5 Jahren nach Deutschland gekommen. Bin adoptiert worden von Deutschen. Vielleicht ist das auch so ein bisschen verankert, also im Kopf oder im Herzen, weil ich ja schon, also ich bin ja geboren in Südkorea und vielleicht ist das auch so ein Stück Sehnsucht, was man wiederfindet.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은 사라의 마음이 그리움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물, 불, 공기, 땅, 아시아의 요소를 요리로 표현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 향신료를 쓰는 것. 이 양갈비 구이에도 커리 소스와 견과류를 넣어 매콤함과 달콤함을 더했습니다. 얼마 전 삼겹살과 김치가 들어간 요리를 선보인 사라. 지난 4월 한국에 다녀온 게 계기가 됐답니다. 입양된 후 처음 가본 고국이었습니다. Und für mich war das auch so ein bisschen Gefühl wie ankommen oder wieder zurückkommen, nach Hause kommen, als ich dann in Korea vor Ort gewesen bin und dort ja, die Gerichte probieren durfte. Also weil also ich habe viele Sachen noch nicht vorher gegessen, also nicht bewusst gegessen, aber irgendwie war der Geschmack mir nicht so fremd, dass ich sagen könnte, so, oh, da muss ich mich dran gewöhnen, sondern das war gleich so ein sehr gutes Gefühl. 처음 맛본 음식을 향한 끌림. 사라에게 한국 음식은 고향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와 모국에 대한 짙은 그리움은 이제 그녀를 새로운 요리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Also einerseits möchte ich gerne meinen Namen Sarah Heike als Marke weiter aufbauen, also so, dass man mich mit gutem asiatischen Essen verbindet. 자신이 누군지 늘 궁금하던 입양인 셰프는 음식으로 그 퍼즐을 맞춰왔습니다. 그리움이 그려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요리. 뿌리를 찾아가는 이 요리의 여정은 앞으로도 사라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채울 겁니다. 김정빈 씨의 초대로 사라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Hallo Saad, das ist der Koch aus Korea. 이요타 우리 친구 요 그리고 예린
Sarah Henke. 예, 사라 헬키. 마침 독일에 사는 입양인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And my friend name is Yun Dongjin. 아, 연동진. 거둘라? 나 한국 이름 박희순? 아, 제 이름은 박희순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 입양, 독일어, auf Deutsch oder? Ja, auf Deutsch. Ja. Als ich 5 war, wurde ich mit meinem Bruder, mit meinem leiblichen Bruder zusammen nach Deutschland adoptiert. Wir leben nähe Köln und wir sind 1976 nach Deutschland gekommen. Mit 17 habe ich das allererste Mal Koreaner getroffen in Deutschland und seitdem liebe ich koreanisches Essen. 이들이 그리워하는 한국의 맛을 담아 특별한 만찬을 대접할 겁니다. 사라의 주방을 잠시 빌려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처음 만난 사이지만 요리사끼리는 역시 통하는 게 있죠. 위스키? Sehr interessant. Und vor allem, das Interessante ist ja immer, dass man, auch wenn man nicht die gleiche Sprache spricht, 직접 공수해온 신선한 참치 뱃살로 회무침을 만듭니다. 액젓으로 양념한 참치회에 고소한 잣과 아삭한 파를 올리고 레몬의 상큼함으로 마무리하면 청국장. 본격적으로 고향의 맛을 내는데요. 우리 장이 빠질 수 없습니다. 구수한 청국장.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맛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진한 풍미를 담았습니다. 멸치 육수로 만든 칼칼한 청국장 찌개. 이 맛이 사라에게도 통할까요? Auber. ist sehr würzig, ein bisschen scharf, bisschen leicht Salz, leichter Fischgeschmack, aber mag ich sehr gern. Sehr guter Geschmack. 다음은 비빔밥의 재료가 될 나물무침. 살짝 데친 깍지완두를 삼삼하게 양념했습니다. 굿. 자, 독일 배추부터 가지, 깍지완두, 느타리버섯, 쇠비름까지 식감도 다양한 나물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만찬을 선보일 시간. 베리로 멋을 낸 꼬들꼬들 보리밥. 씹을수록 고소해서 비빔밥의 제격이죠. 독일 배추로 만든 겉절이엔 씹을 때마다 상큼함이 터지도록 베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되어줄 진한 청국장. 이제 이 밥을 좀 뜨고 나물을 골고루 넣고 이 된장을 좀 넣고 비벼서 먹어. 이게 비름나물, 쇠비름. 독일 땅에서 자란 갖가지 채소가 한데 뒤섞이고 진한 고향의 장맛이 더해진 비빔밥. 여기엔 이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이 비빔밥을 한 이유는 지을밥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배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할때국 비빔밥 먹는 이유는 모두가 하나가 된다. 화합, 조화, 이 함. 난생 처음 맛보는 청국장 비빔밥을 하나같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왠지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Aber selbst in Korea kann man so ein leckeres Essen nicht finden. 맛있어요. Das ist völlig egal. Also alle Adoptierten, egal ob sie als Babys oder als größere Kinder adoptiert worden sind, lieben koreanisches Essen. Das ist so der gemeinsame Nenner, auch wenn wir ganz unterschiedlich aufgewachsen sind. Aber das koreanische Essen verbindet uns. 맛의 유산을 공유하는 우리. 그렇다면 두 개의 뿌리를 가진 이들에게 디아스포라의 식탁이란 무엇일까요? Also ich glaube, das eine geht ohne das andere nicht. Kreationen zu machen, dass das halt diese Verstreuung ist, diese Diaspora. 이질적인 맛의 만남으로 탄생한 디아스포라의 요리. 그리움을 녹여낸 음식은 고국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머나먼 고국을 그리며 새로운 식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잠시 이렇게 왔다 가지만 그들의 긴 세월이 굉장히 농축돼 있는 하나씩을 이렇게 선물 받아가는 것 같아. 예. 그들은 아픔을 딛고 오늘을 맞이했다 그러면 음식이라는 어떤 이걸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예. 그래서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